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예시를 들어서 뭐 연예인 예시도 좋고요. 네, 이렇게 사용했다가 좀 당한 적이 있었대.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흘려가듯이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인터넷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밀접함이겠죠. 이 아이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이라는 것과 친숙하게 대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기에 인터넷 사용 윤리를 꼭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내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익숙한 채 자기가 쓰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청소년이 됐다는 것은, 사춘기가 됐다는 것은 인터넷도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을 분별 있게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건넬 수 있는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 인터넷 사용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떨 때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아이들은 보통 3가지 유형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가 있죠. 네, 친구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하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네, 아이들에게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입니다. 게임의 안 좋은 점을 부모님들은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주는 장점은 또 굉장히 많아요. 빠르게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성취를 이뤄내고 금방금방 내 노력이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게임을 쉽게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은 또 친구들과의 커뮤니티 역할로 게임을 많이 활용합니다. 게임을 활용할 때 그냥 무조건 게임이 너무 오래되고 계속 게임만 한다 생각이 들어서 게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아이도 물론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게임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 부모님이 가셔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냥 전원을 탁 꺼버리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인터넷 그 분별 있게 사용하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분별 있게 사용하는 그 기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태도거든요. 일단 게임은 시간이 아니라 판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판만 끝나면 끝내. 그 판까지만 해. 이렇게 하셔야 아이도 게임에서 자기가 엄마한테 존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관리하실 때 게임으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한 아이들은 판 개념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2번째 유형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죠. 요즘은 뭐가 궁금할 때도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모르는 게 있을 때도 유튜브에 안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 있어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보고 혹은 재미있는 게임 뭐 여러 가지로 아이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죠. 이때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볼 때 그 시청 시간이 몇 분인지 보고 그 10분 남았어? 그럼 그 편까지만 보고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편 단위로 그 편이 끝나는 그 단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3번째는 SNS죠. 소통의 도구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일 거예요.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있어도 서로 SNS로 올리고 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SNS 사용 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점이 있으니까요. 뒤에 나오는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3번째 방법에서 그 방법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인터넷 사용을 하는
아이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는 한 학생이요. 둘이 친구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좋으면 자기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보통 로그인을 하잖아요. SNS에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하고 막 욕을 했어요. 누가 어떻고 누구는 뭐 어떻고 댓글을 달고. 그거는 이제 A라는 친구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 둘이 싸운 거예요. 싸움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B라는 친구가 자기가 알았던 A의 그 비밀번호 아이디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그 친구가 같이 욕했던, 자기도 같이 욕을 했는데 같이 욕했던 부분을 캡처를 해서 그 욕을 들은 친구한테 막 전달을 한 거예요. A가 너에 대해서 욕을 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쉽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A랑 B가 좋았다가 금방 또 다른 친구랑 또 좋았다가 싸웠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뭐 비밀번호 관리라든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댓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댓글 악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초중학생들이 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악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익명으로 아이디로 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 악플이 누가 했는지 추적해서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바른 말을 쓰고 좋은 내용, 악플을 달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박제. 인터넷에서 내가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나 그런 악플이나 이런 것들은 박제되어서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쓸 때 시시한 옷을 입는다든지 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어른처럼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사진이 평생 나는 모르지만 그 사진이 박제되어서 어디론가 내가 올렸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캡처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평생 사라지지 않고 너의 뒤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결과까지 생각하진 않고 그냥 당장 내 기쁨에, 내 즐거움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유형과 그것에 따른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3가지 이야기는 꼭 해주셔라는 이야기였어요. 인터넷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편안해서 쓸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대화 중에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예시를 들어서 연예인 예시도 좋고요. 이렇게 사용했다가 중통 당한 적이 있었대.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흘려가듯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분별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